안녕하세요, 여러분. 늦은 밤,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해요. 혹시 여러분도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 이름은 이미경이고요. 올해 48살입니다. 남편과 고등학생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주부죠. 평범하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평범하지만은 않은 일들이 제 주변에서 벌어졌거든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작년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10월 말쯤이었죠. 동네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김선영 씨 때문이었습니다. 미경 씨, 요즘 집값이 어떻게 되던지 알아요? 김선영 씨는 항상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셨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계셨죠. 저는 솔직히 조금 부러웠어요. 같은 나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워 보일 수 있을까 하고요. 글쎄요,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언제 집을 살 수 있을지. 그런 걱정 마세요. 제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때 선영 씨가 건넨 명함에는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 클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반짝이는 금색 글씨가 인상적이었죠. 여기 한번 나와 보세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다들 성공한 분들이고 투자 노하우도 아낌없이 공유해 주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모임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워낙 보수적인 성격이라 그런데 나가서 뭐 하겠냐며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물가는 오르고 아이 대학 등록금 걱정에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정말 답답했어요. 한 번만 나와 보세요. 부담 없이 차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 들어보시는 거예요. 선영 씨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제 걱정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 클럽. 이름도 그럴듯했고요.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는데 깔끔한 홈페이지도 있었어요. 성공 사례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었고 회원들의 후기도 긍정적이었죠. 여보, 이런 모임이 있는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내봤지만 역시나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런 거 다 사기야. 돈 벌기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고 해야겠죠.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드디어 첫 모임에 참석했어요.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였죠. 제가 평소에 가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미경님, 오셨네요. 선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 순간 제 긴장이 조금 풀렸죠. 모임에는 15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대부분 제 또래의 여성분들이었는데 다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 같았어요.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새로 오신 미경님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모임을 이끄는 분은 박정훈 대표라고 하셨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정말 신뢰감이 가는 외모였어요. 정장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계셨고 말씀하시는 태도도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죠. 우리 클럽은 단순한 투자 모임이 아닙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진정한 공동체예요.
박 대표님의 설명은 정말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프리미엄 물건들을 그룹으로 투자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높인다는 거였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모든 게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정말 설렜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받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월 수익률 82% 보장, 원금 손실 위험 제로, 1년 후 최소 200% 수익률 달성. 이런 문구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 조건이라 살짝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박 대표님이 보여주신 실제 수익 증명서들을 보니 의심이 사라졌죠. 여보, 어떻게 됐어?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물어봤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았어. 정말 전문적으로 하더라고. 그래도 조심해.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남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정의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봤죠. 남편 월급으로는 아이 대학 등록금도 빠듯하고 제 노후 준비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어.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투자 클럽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박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기초 투자 서적들도 읽고 온라인 세미나도 들었죠. 미경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일주일 후 두 번째 모임에서 선영 씨가 제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돈이 걸린 일인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자세가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날 모임에서는 실제 투자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회원분이 3개월 만에 5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불린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박 대표님을 믿고 따라한 결과 이런 놀라운 수익을 얻게 됐죠. 그 회원분의 통장 내역을 직접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실제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미경님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는 게 어때요? 박 대표님이 저에게 제안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돈이 많지 않았어. 걱정 마세요. 저희는 소액 투자자들도 환영해요. 100만 원부터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100만 원이라. 저희 가정에서도 큰 부담은 아니었어요. 아이 학원비 2달치 정도였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이번 달 물건은 정말 괜찮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상의했어요. 100만 원 정도라면 글쎄, 네가 정말 하고 싶다면. 남편도 처음보다는 누그러진 반응을 보였어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절대 추가 투자는 하지 마. 100만 원에서 끝내는 거야. 알았어. 당연하지.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100만 원에서 끝낼 생각이었어요.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보겠다는 마음이었죠. 드디어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이 왔어요. 장소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는데 정말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각종 인증서와 감사패가 걸려 있었고 대형 모니터에서는 부동산 시세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축하드려요, 미경님. 이제 저희 가족이 되신 거예요. 박 대표님이 따뜻하게 악수를 청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특별한 소속감이 생겼어요. 마치 엘리트 클럽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계약서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여러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솔직히 다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한데 그건 법적 보호장치예요. 투자자분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저희가 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박 대표님의 설명을 들으니 안심이 됐어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싶었죠. 그날 밤 투자 증명서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우리 가정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첫 번째 투자를 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박 대표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미경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익금이 나왔거든요.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 번째 투자에서 벌써 수익이 나왔다니요. 얼마나 나왔나요? 15만 원이에요. 한 달 만에 15% 수익률이죠. 어떠세요, 기분이? 15만 원. 우리 가정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아이 학용품비 한 달치였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쉽게 돈이 벌어지다니.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큰 금액을 투자하시면 수익도 그만큼 늘어나죠. 그날 오후에 실제로 제 통장으로 15만 원이 입금됐어요. ATM에서 잔고 확인을 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 돈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벌써 수익이 나왔어. 정말? 얼마나? 15만 원이야. 한 달 만에.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실제 결과를 보니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았죠. 그렇게 많이?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네. 그러게 말이야. 일찍 시작할 걸. 그랬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만약 0만 원을 투자했다면 150만 원의 수익이었을 거예요. 정말 아쉬웠죠. 다음 주 정기 모임에서 제 성공 사례가 소개됐어요. 신입 회원인 미경님이 첫 달부터 훌륭한 수익을 올리셨네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앞으로 나갔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마치 제가 투자의 천재가 된 것 같았죠. 미경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런 기회를 주신 선영 씨와 박 대표님께 감사드려요. 모임이 끝난 후 선영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미경 씨,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는 건 어때요? 본격적으로라면 더 큰 금액 말이에요. 지금 딱 좋은 물건이 나왔거든요. 강남 재개발 지역의 상가인데 6개월 후에 최소 50% 이상 수익이 확실해요. 50%라 정말 매력적인 숫자였어요. 하지만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죠. 제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그럼 대출을 받아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 신용대출 금리가 많이 내렸잖아요. 대출이라 평생 빚지고 살기 싫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어요. 글쎄요, 대출은 좀. 미경 씨 같은 분이라면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6개월 후면 원금도 회수하고 이자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으시겠죠. 선영 씨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어요. 연 5% 대출을 받아서 6개월에 50% 수익을 낸다면
정말 엄청난 이익이었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안 돼요. 이런 좋은 물건은 금방 마감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했어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여보, 계산해봐. 500만 원 대출 받아서 250만 원 수익을 내면 이자 빼고도 200만 원은 남잖아.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 지금까지 한 번도 손실 난 적이 없대. 그리고 계약서에도 원금 보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결국 남편도 설득됐어요.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받았죠. 500만 원이었어요. 대출받은 돈을 들고 투자 사무실에 갔을 때 박 대표님이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미경님,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번 투자는 정말 확실한 거거든요.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제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설렘이 훨씬 컸죠. 6개월 후가 정말 기대되네요. 그럼요. 미경님 같은 분이라면 1년 안에 억대 자산가가 되실 수도 있어요. 억대 자산가라. 평생 꿈꿔보지 못했던 단어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곧 대학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돈을 벌게 될 거야. 정말요? 어떻게요? 투자를 하거든. 엄마도 이제 사업가야. 딸이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제가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이성을 흐렸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모든 게 너무 완벽해 보였던 걸까요? 두 번째 투자를 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매달 꼬박꼬박 수익금이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선영 씨, 이번 달 수익금은 언제 나와요?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선영 씨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아, 미경 씨, 그게 이번 달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늦어진다고요? 왜요?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음 달에 몰아서 줄 테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입금이 됐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나 보네요. 당연하죠. 투자라는 게 항상 일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 처음에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 투자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주식도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주 정기 모임에 참석했을 때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평소보다 참석자가 적었고 사람들의 표정도 어딘지 어두워 보였어요. 요즘 시장이 어수선해서 다들 신경이 쓰이시죠? 박 대표님이 모임을 시작하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기회예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더 크게 투자해야 하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박 대표님이 입고 계신 옷이 예전보다 화려해졌더라고요. 더 비싼 시계를 차고 계셨고 새 차키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계셨죠. 대표님, 새 차 사셨나 보네요? 한 회원이 물어봤어요. 아, 이거요? 사업이 잘 돼서요. 여러분 덕분이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수익금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대표님은 새 차를 사신다고? 뭔가 이상했어요.
모임이 끝난 후 화장실에서 우연히 다른 회원분의 대화를 들었어요. 언니, 정말 이상해. 나도 3개월째 수익금 못 받았어. 나도 그래. 계속 다음 달 하면서 미루고 있어. 제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다른 분들도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폰지 사기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지급하지만 나중에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 이 설명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우리가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혹시 우리가 사기당한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어요. 왜? 뭔 일이야? 제가 들은 이야기와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설명해 주니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죠. 500만 원. 우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게다가 대출받은 돈이었으니 이자까지 갚아야 했죠. 만약 정말 사기였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선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선영 씨, 혹시 시간 있으세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전화로는 힘들 것 같아서요. 결국 그날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선영 씨의 표정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피곤해 보이고 초조해 보였거든요. 선영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 투자 정말 괜찮은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도 수익금을 못 받고 있다던데. 그 순간 선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치 들키고 싶지 않던 비밀을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죠.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영 씨,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카페 안에 정막이 흘렀어요. 선영 씨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미경 씨, 사실은 그때 선영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한 선영 씨의 얼굴이 또 한 번 굳어졌죠.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예요. 선영 씨가 자리를 뜨고 난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범한 동네 카페였지만 왠지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옆 테이블 사람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혹시 저희 대화를 엿듣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10분 후 선영 씨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경 씨, 박 대표님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지금요? 네, 지금 바로요. 미경 씨가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을 직접 설명해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질문 몇 개 했을 뿐인데 대표님이 직접 나서신다고? 평소 같으면 반가웠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꼭 지금 가야 하나요? 미경 씨를 위한 일이에요. 이런 오해는 빨리 풀어야죠. 결국 선영 씨와 함께 투자 사무실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선영 씨는 계속 제게 말했어요. 미경 씨,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박 대표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수익을 못 받고 있다면서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박 대표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진지했죠. 미경님,
어서 오세요. 무슨 오해가 있으셨나 봐요. 오해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물론이죠.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 저희 의무니까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다른 직원 2명이 더 있었어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분들이었는데 왠지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미경님, 먼저 차부터 드시죠. 박 대표님이 건네준 차를 받아들면서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긴장해서였죠. 미경님께서 다른 회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연히.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들으신 것 같아요. 일부 회원분들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박 대표님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복잡한 투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 글로벌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전문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해하시겠지만 투자에는 항상 변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수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분들은 수익을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조급해 하시는 거예요. 투자는 인내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박 대표님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죠. 혹시 제 투자금은 안전한 건가요? 당연하죠. 미경님 같은 소중한 투자자분을 실망시킬 리 없죠. 그때 박 대표님이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이걸 보세요. 미경님 투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정말 제 이름이 적힌 서류였어요. 강남 어딘가의 상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죠. 정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요. 저희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서류를 보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 있었죠. 그럼 언제쯤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달 말쯤이면 몰아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제가 약속드리죠. 미경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선영 씨가 말했어요. 어떠세요? 이제 안심되시죠? 네, 좀 안심이 돼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박 대표님의 설명은 완벽했지만 뭔가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네 이름으로 된 서류가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혹시 그 서류도 가짜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7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거든요. 누구세요?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경찰이라니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투자건과 관련된 걸까요? 문을 열어보니 정말 경찰관 2분이 서 계셨어요. 혹시 이미경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 클럽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뭔가 잘못된 게 맞았구나 싶었죠.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작년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혹시 피해를 입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피해라니요? 저는 아직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셨나요? 경찰관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최근에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긴 해요. 그렇다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투자 금액과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어요. 처음 만난 선영 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 이야기했죠. 총 투자 금액이 600만 원이시군요. 이 중에 대출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세요? 500만 원입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20여 명의 피해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수십억 원이라니. 저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싶으면서도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솔직히 전액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기 전이라 다행히 혼자 있을 때였지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선영 씨였어요. 미경 씨, 큰일 났어요. 경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대요. 저희 집에도 경찰이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미 20명이 넘게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도 피해자인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선영 씨도 피해자라고요? 그럼 선영 씨도 저처럼 속은 거였나요? 선영 씨도 투자하신 거예요? 당연하지요. 제가 먼저 시작했는걸요. 저는 2천만 원이나 넣었어요. 2천만 원.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선영 씨가 진짜 피해자라면 저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겠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변호사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날 오후에 선영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경력이 많은 변호사님이라고 선영 씨가 소개해 주신 분이었죠. 전형적인 폰지 사기 사건이네요. 변호사님이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초기에는 실제 수익을 주면서 신뢰를 쌓고 나중에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저희 돈은? 범인들이 이미 다 써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런 경우 12-10% 정도만 회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10%라니 600만 원 중에 100만 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게다가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었죠.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집단 소송으로 진행하면 개인당 200만 원 정도입니다. 200만 원? 이미 잃은 돈도 많은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니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선영 씨가 말했어요. 미경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권했는데 선영 씨도 피해자잖아요. 선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선영 씨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공범은 아닐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그때 왜 말렸는지 몰라?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죠.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돈이 돌아와? 그날 밤 잠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3시쯤 일어났어요. 침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유독 쓸쓸해 보였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인터넷에서 폰지 사기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밤늦은 시간에
혼자 앉아서 이런 자료들을 보고 있으니 더욱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검색하다 보니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 클럽과 비슷한 이름의 업체들이 여러 개 있었던 거예요. 프리미엄 부동산 클럽, 프리미엄 투자 그룹, 엘리트 부동산 투자회. 이름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박정훈이라는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비슷한 사기 사건에서 박정훈, 이정훈, 김정훈 등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구나.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혹시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 클럽 피해자이신가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연락 부탁드려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바로 전화를 걸어봤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3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3천만 원이라니 저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으신 분이었어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셨나요? 경찰서에서 피해자 명단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 씨와 통화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대부분 저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실제 수익을 주잖아요. 그래서 신뢰하게 되고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선영 씨라는 분이 중간에서 소개해 주셨죠. 어떻게 하세요? 저도 선영 씨 통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선영 씨가 다른 피해자분들께도 똑같이 접근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선영 씨가 정말 순수한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혹시 선영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아시는 게 있나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선영 씨는 이런 사기 조직에서 미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하수인이죠. 미끼라니. 제가 선영 씨를 완전히 신뢰했는데 알고 보니 저를 함정에 빠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말이었어요. 그럼 선영 씨도 공범인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죠. 수진 씨와 약속을 잡고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오후 2시에 시청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수진 씨는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런 일로 만나게 되어 씁쓸하지만요. 저도요. 그런데 다른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더 계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3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피해 금액은 총 5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50억 원. 정말 엄청난 규모였어요. 우리끼리라도 정보를 공유해서 뭔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힘을 합쳐보자고요. 수진 씨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투자 패턴을 정리한 거였더라고요. 보세요. 모든 피해자들이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선영 씨나 비슷한 역할의 사람이 접근하고 소액 투자로 시작해서 점점 큰 금액을 유도하는 거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자료를 보세요. 수진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박정훈 대표의 실제 신상 정보입니다. 본명은 박민수고 이미 3번의 사기 전과가 있어요. 3번의 전과라니 완전한 상습범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정보를 구하셨어요? 제 남편이 사설 탐정 일을 해서요.
개인적으로 조사를 의뢰했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선영 씨였어요. 받으세요.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죠. 수진 씨의 말에 따라 전화를 받았어요. 미경 씨, 어디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 대표님이 해외로 출국하시기 전에 투자자분들께 마지막 설명을 하시고 싶다고 하세요. 해외 출국이라니요? 이상했어요. 해외 출국이요? 갑자기 왜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계속 들어보라는 신호였어요. 사업 관계로 싱가포르에 가셔야 한다고 하세요. 떠나시기 전에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싱가포르라. 제 머릿속에 경종이 울렸어요. 사기꾼들이 도망갈 때 자주 가는 곳이 동남아시아라고 들었거든요. 언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7시요. 호텔 라운지에서요. 너무 급하네요. 미경 씨,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대표님이 출국하시면 연락도 안 될 테니까요. 선영 씨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선영 씨를 예전처럼 믿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미경 씨,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꼭 나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수진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형적인 도주 패턴이에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추가 투자를 유도한 다음에 잠적하는 거죠. 그럼 가면 안 되는 거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가야 해요. 하지만 우리 방식으로요. 수진 씨가 계획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죠. 우선 녹음기를 가져가세요.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도 미리 신고를 해놓을 거예요.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같이 가면 괜찮아요. 저도 함께 갈 테니까요. 그날 오후 6시, 저는 수진 씨와 함께 약속 장소인 호텔로 향했어요. 가슴에는 작은 녹음기를 숨겨놓았죠. 긴장되세요? 네, 많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도 나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두려움뿐이었는데 진실을 알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호텔 라운지에 들어서니 박 대표님과 선영 씨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미경 씨 오셨네요. 그런데 이분은 박 대표님이 수진 씨를 보며 물어봤어요. 제 친구예요.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함께 왔어요. 아, 그렇군요. 환영합니다. 하지만 박 대표님의 표정이 살짝 굳어진 게 보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박 대표님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사실 저희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했어요. 싱가포르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인데 수익률이 정말 놀라워요. 또 새로운 투자 이야기였어요. 정말 뻔뻔했죠. 지금까지 투자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물론 그것도 함께 관리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추가 투자를 하시면 훨씬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약속하신 수익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요. 제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미경 씨, 투자라는 게 원래 기다림의 게임이에요. 선영 씨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선영 씨의 본 모습이 보였어요. 선영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도 피해자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선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조사해봤거든요.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당신을 통해서 들어왔더라고요. 라운지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어요.
박 대표님과 선영 씨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죠. 미경 씨,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민수 씨, 아니 박정훈 씨, 게임은 여기서 끝이에요. 박 대표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본명을 불렀을 때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죠.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모든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 건요. 어떻게 제 본명을 박 대표님, 아니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20년 경력의 사설 탐정이 조사한 자료예요. 수진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박민수, 42세, 사기전과 산범, 실제 거주지는 부산 연제구. 수진 씨가 하나씩 읽어나갈 때마다 박민수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김선영 씨, 이제 선영 씨를 향했어요. 본명은 김지은, 36세, 사기 공모 전과 이범. 이건 말도 안 돼요. 선영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수진 씨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은행 계좌 내역이었어요. 당신 계좌로 매달 300만 원씩 입금되는 내역이에요. 투자자 1명당 수수료겠죠. 선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증거였죠. 미경 씨,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선영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된 거였죠. 우연한 만남도 친근한 접근도 모든 게 다 연기였던 거죠. 선영 씨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표정이었죠. 자, 이제 경찰이 올 시간이네요. 수진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경찰이요? 박민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당연하죠. 저희가 오기 전에 이미 신고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그 순간 박민수와 선영 씨가 서로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일어났어요. 미안하지만 저희는 먼저 가봐야겠네요. 박민수가 황급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실 생각이에요? 출입구는 이미 경찰이 지키고 있을 거예요. 수진 씨의 말에 박민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정말 그때였어요. 라운지 입구로 경찰관들이 들어오는 게 보였거든요. 박민수, 김지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다가왔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박민수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관의 목소리가 라운지 안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미경 씨, 수갑을 찬 선영 씨가 제게 말을 걸려고 했어요.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르바이트요? 사람들 인생을 망치는 게 아르바이트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였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했거든요. 경찰이 두 사람을 연행해 가는 걸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복수를 한 것 같으면서도 제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저희에게 인사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사를 통해서 다른 피해자들과 재산 규모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전액 회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웠어요. 호텔을 나오는 길에 수진 씨가 말했어요. 그래도 잡았잖아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았어요.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기분이었죠. 미경 씨,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진 씨의 말이 따뜻하게 들렸어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다시 믿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우선 경제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상했던 대로 투자금 전액 회수는 불가능했어요. 박민수 일당이 이미 상당 부분을 탕진해버렸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3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600만 원 중에 180만 원.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420만 원의 손실이 있었죠. 게다가 대출 이자까지 생각하면 더 큰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어리석었어.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남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당신이 잘못한 건 맞지만 나도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게 해서 미안해. 남편의 따뜻한 말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일은 꼭 함께 상의하자. 당연하지. 우리가 부부잖아. 그 대화 이후로 저희 부부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서로에 대해 더 솔직해졌고 경제적인 문제도 투명하게 공유하게 됐죠. 딸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제가 용기 있게 문제를 해결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 진짜 멋있어요. 마지막에 사기꾼들 잡은 거요. 그래? 엄마가 멋있어 보였어?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많이 배웠거든. 남은 대출금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취업이 쉽지 않았지만 집 근처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았어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3개월째인데요. 생각보다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세상도 넓어지는 것 같고요. 미경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사장님이 항상 격려해 주셔서 힘이 나요. 감사해요. 내일 봐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예전 일들이 생각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수진 씨와는 지금도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저희가 중심이 되어서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미경 씨, 이번 주 모임에 새로운 분이 참석하신대요. 그래요? 어떤 분이에요? 비슷한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이래요. 저희 경험을 공유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모임에서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하고 있죠.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새로 오신 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에요.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일단 의심해보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꼭 상의하세요. 몇 달 전에는 지역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받았어요. 제 경험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기꺼이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힘든 경험이셨을 텐데 이렇게 나서주셔서 감사해요. 기자님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저 혼자만 겪을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기사가 나간 후에 몇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비슷한 유혹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일단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진짜 좋은 투자라면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조언을 드리면서 제가 오히려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공부를 해서 더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나쁜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딸의 말에 정말 뿌듯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실패나 시련이 반드시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거든요. 물론 아직도 가끔 후회되고 그때의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늘 밤도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을 믿는 것이에요. 외부의 달콤한 유혹보다는 내 안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오늘 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좋은 꿈 꾸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투자 사기 예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비슷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